대법원 2015년 8월 13일 선고 2015-213322 판결입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피신청인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행되어 소송에서 변론기일 통지서 등 소송 서류가 발송 송달이나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 피신청인이 소송의 진행 사항을 조사하지 않아서 상소 제기의 불변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사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2012년 7월 31일 피고를 상대로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는데 10월 9일 날 그 조정 신청서 부본이 이 사건 주소로 송달되었고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피고는 그 다음 11월 13일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위 조정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행되게 되었습니다. 소송으로 이행된 상태에서 제1심 법원은 2013년 5월 10일 변론기일 통지서, 2013년 6월 3일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를 각 이 사건 주소로 송달 실시하였으나 수치인 불명으로 피고에게 통상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2013년 6월 14일 위 변론기일 통지서와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를 등기 우편의 방식으로 각 발송 송달을 실시하였고 그 다음 6월 20일 판결 선고 기일 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로 통상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치인 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7월 2일 날 판결 선고 기일 통지서를 등기 우편의 방식으로 발송 송달을 실시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7월 10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을 7월 12일 이 사건 주소로 통상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시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7월 25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 정본을 송달하여 8월 9일 날 그 송달의 효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그 다음에 1월 9일에 이르러서야 2014년 1월 9일에 이르러서야 의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항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후 보완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참조되는 조문은 민사조정법 제39조 제23조입니다. 조정에 관해서는 민사조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송사건 절차법 제1편을 준용한다 라고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23조에서는 조정 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준수는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규정에 비추어 민사소송 절차와 민사조정 절차는 준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조정법 36조 1항 2호를 보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조정 신청인이 다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별도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어 조정 신청인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을 뿐 민사조정 절차를 민사소송 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위 36조 1항 2호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조정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이것은 민사조정 절차와 민사소송 절차와 동일한 취급을 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서의 제39조와 제23조를 볼 때는 민사조정 절차와 민사소송 절차는 준별하고 있다고 보인다 등의 이런 규정 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민사조정법 36조 제2항을 보면 위 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에서 그 조정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보정해야 한다. 민사조정에 있어서 인지는 소송 목적의 값의 예컨대 10분의 1이니까 나머지 10분의 9를 붙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규칙 제16조의 사에 보면 신청인이 조정 담당 판사가 정한 보정기간 내에 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는 조정 담당 판사는 결정으로 조정 신청서를 각하해야 한다.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 절차로 이행된다고 볼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런 위 인지를 추가로 안 붙였을 때는 결과적으로 조정 신청서가 각하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비춰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 절차로 이행된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것이 참조점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취지를 엿볼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쟁점은 위 경우에 피신청인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즉 조정 절차와 소송 절차가 단절되어 있다면 조정 절차의 마감에 따른 소송으로의 이행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피신청인에게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지 않아서, 즉 소송으로 이행되고 그것이 송달이 제대로 통상적인 송달은 안 된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 진행 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상소 제기의 불변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입니다. 소송의 경과를 보겠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추후 보완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각하하였습니다. 허용되지 않는다고, 추후 보완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항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조정 신청서가 피고가 거주하는 주소지로 적법하게 송달되고 피고가 조정기일에까지 참석하였던 이상 그 이후로부터 피고는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 등을 법원에 알려 소송관계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는 데 대해서 과실이 있으므로 결국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 사건 추후 보완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에 대해서 상고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는 것에 해당한다라고 대상 판결, 즉 상고심은 그렇게 본 것입니다. 판시 내용은 조정 피신청인이 적법하게 조정신청서 부본 등을 송달받고 조정 절차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면 피신청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신청서 부본의 송달이 소장 부본의 송달을 가름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변론기일 통지서 송달 절차가 진행되는 등 소송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피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조정법원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조정법 36조 1항 2호에 따라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통상의 방법으로 변론기일 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발송 송달이나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와는 달라서 피신청인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피신청인이 이러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상소 제기의 불변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추후 보완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의법이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검토한다면 피신청인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에 해당한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조정에서 소송으로 이행된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송달을 둘러싸고 특별히 쟁점이 된 사안에서 그렇게 판단한 데 대해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 사안에서는 대상 판결은 추후 보완 항소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